제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민족과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의 옥기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한 책입니다. Cave Relic, Handwriting, Graphology, and Hongshan Culture. 부제목은 홍산 문화 옥기에서 찾은 한민족의 기원으로 했습니다. 부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홍산 문화가 고대 한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연구하냐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홍산 문화는 중국 내이멍구 자치구 츠펑시 동북방에 인접한 홍산 부근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문화입니다. 한민족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20대부터 돌도끼, 돌칼, 토기 등 고대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친필 전문 컬렉터로서 수집 과정에서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등이 심혈을 기울였던 한국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홍산 문화를 비롯한 요하 문명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 요하 문명 연구소를 설립했고 이를 소개하는 유튜브 K-렐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홍산 문화 옥기를 다룬 국내 첫 번째 책입니다. 홍산 옥기는 홍산 문화의 핵심 중 핵심을 담고 있는 유물로서 홍산 문화를 알려면 옥기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중국에서는 홍산 옥기에 대한 책이 수십 권 나왔지만 홍산 옥기가 워낙 희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국내에서는 한 권도 없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작품같이 만들었습니다. 최고급 종이를 사용했고 하드커버에 고급스럽게 인쇄했습니다. 이 책의 원고는 2019년 8월 초에 완성되었고 12월에 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5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데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쉬지 않고 보완을 해서 그만큼 내용은 충실해졌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홍산옥기 180점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 중에는 봉황 한 쌍, 솥동구리, 사마귀, 제사용구 등 그동안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유형의 경우에도 그동안 알려진 것들보다 더 크거나 기형이 특별한 등 중요한 유물들을 엄선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 세계 어느 책보다도 수준 높은 홍산 문화 옥기들을 소개합니다. 2부에서는 홍산 옥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홍산 문화가 고대 한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아티클은 홍산 문화에서 한민족의 고유 부호가 사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보물 1878호인 호우총 청동 그릇입니다. 광개토 대왕을 기리는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가 최인호는 이 그릇을 비롯한 고구려의 토기 등에 그려진 사격자 무늬를 발견하고 그 유래를 찾아 나섭니다. 이를 소설로 쓴 책이 왕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무늬는 원래 홍산 옥기에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사격자 무늬는 홍산 옥기의 유일한 무늬입니다. 이 사격자 무늬는 신석기 시대의 빗살 무늬 토기를 거쳐 고조선, 신라, 가야, 고구려, 백제,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국보 275호인 가야의 기마 인물형 토기에도 이 무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무늬를 곰 또는 곰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고대 한민족의 부호일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아티클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용과 봉황의 탄생은 고대 한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과 봉황은 홍산 문화를 비롯한 요하 문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홍산 옥기를 분석하면 용과 봉황이 무엇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용은 고대 한국의 토템 대상이었던 곰을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홍산 옥기 C형용의 기본 형태는 C형 곰과 유사합니다. 둘째, C형 용과 C형 곰의 중간 형태인 옥기들이 발견되어
두 조각 사이의 연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용옥패에서 양쪽 측면의 굽은 갈고리, 이빨, 둥근 눈, 가까이 있는 코도 곰과 닮았습니다. 곰 토템을 가진 홍사문화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령한 동물, 즉 용을 만들면서 곰을 모델로 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곰은 고대 한국의 토템의 대상이었고 이는 단군 신화에도 나옵니다. 동아시아에서 봉황은 한국 토종의 긴 꼬리 닭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실제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긴 꼬리 닭은 상고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고유 특산품입니다. 긴 꼬리 닭은 머리 위로 돌출한 벼슬, 나누어진 꼬리, 부리 밑에 고기 수염, 10개의 주날개 등이 특징입니다. 홍산옥기 봉황은 이런 특징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닭은 태양의 새로서 울음으로써 새벽을 알리는 존재입니다. 태양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봉황을 만들 때 태양의 새인 닭을 보고 만든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고대 한민족의 토템 대상인 곰을 모델로 용을 만들고 고대 한민족의 토종인 긴 꼬리 닭을 보고 봉황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홍산 문화가 고대 한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민족의 기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홍산 문화는 어떤 사회였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홍산 문화는 인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첫째, 홍산 문화 유물에는 다른 시대에 비해 인물상이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 재료로 당시 최고의 귀한 물질인 옥을 사용했는데 중요한 모티프들만이 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물상은 크고 좋은 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확인된 홍산문화 옥기 중에서 가장 무겁고 큰 것은 신상도 아니고 다른 조각도 아닙니다. 바로 인물상입니다. 셋째, 사람의 얼굴을 가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신상은 사람과 신을 동일시하거나 최소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홍산 문화는 여성 우위의 사회였습니다. 첫째, 여성상들은 눈, 코, 귀, 눈썹이 모두 크고 입은 굳게 다물어서 위풍당당합니다. 가장 큰 남성상보다 더 큰 여성상도 있습니다. 둘째, 우화랑 유적 여신묘에서 눈에 청록색 보석이 박힌 소조 여신상, 사람 3배 크기의 소조 여신상 등이 나왔습니다. 셋째, 인물상 한 쌍 중에서 여성상이 남성상보다 높이, 너비, 두께가 모두 큽니다. 실제 우화량 유적에서 발굴된 인골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보다 남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조각상에서는 여성상이 더 큽니다. 넷째, 남성상과 여성상을 한 쌍으로 조각하면서 여성상의 머리에만 사격자 무늬를 장식했습니다. 사격자 무늬는 당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소중한 옥기에만 새겼습니다. 따라서 여성상에만 사격자 무늬를 새긴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홍산 문화가 인간 중심의 사회, 여성 우위의 사회였다는 것을 알면 현재 한국의 사회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민족의 기원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미술이나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도 권할 만합니다. 감사합니다.